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자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0%를 투자 계좌로 옮기세요.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달만 버티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10년, 20년 쌓이면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했던 자산을 갖게 됩니다. 복리는 습관에 이자를 붙여줍니다. 여러분은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10%인가요? 20%인가요? 아니면 아직 시작도 못하셨나요? 댓글로 복리의 마법 실행할 수 있다 라고 적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동기부여도 받고 현실적인 조언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14년 미국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에서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널드 리드, 향년 92세였습니다. 그는 평생 화려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17년간 주유소에서 일했고 은퇴 후에는 백화점에서 청소와 자비를 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 중고차를 몰았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가장 저렴한 메뉴를 시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검소한 노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유산을 정리하던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던 노인의 재산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로널드 리드는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주식을 사서 수십 년간 보유했을 뿐입니다. 그가 투자한 종목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아는 대형 우량주들이었습니다. 그는 배당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이것을 5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평범한 월급쟁이를 억만장자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연봉, 사업 수완, 부유한 집안, 혹은 엄청난 행운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로널드 리드의 이야기는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주유소에 취직했습니다. 평생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 의사, 대기업 임원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투자하고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많은 월급쟁이들이 투자를 미룹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대출을 갚고 나서 아이 교육비가 끝나고 나서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또 다른 지출이 생기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러다 보면 50대, 60대가 되어서야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강력해지는데 시작이 늦으면 그 마법을 충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저축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끼고 모아서 은행에 넣어둡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행 금리가 연 2%이고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여러분의 돈은 매년 1%씩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30년 후 그 돈의 구매력은 지금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오히려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축은 투자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복리의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평범한 수입으로도 부를 축적한 실제 인물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존 보글, 로널드 리드, 그리고 앤 샤이버라는 3명의 이야기를 통해 월급쟁이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이나 정보가 아니라 단순한 원칙을 오랜 시간 지켰다는 것입니다. 먼저 존 보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글은 1929년 5월 8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해 10월에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고 집을 잃었습니다. 보글은 어린 시절부터 돈의 소중함과 검소함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이 훗날 그의 투자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글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논문으로 뮤추얼 펀드 산업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들이 그냥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성과가 나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보글은 그 원인을 비용에서 찾았습니다. 펀드를 운용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펀드 매니저 월급, 분석가 월급, 사무실 임대료, 거래 수수료 등이 모두 투자자의 돈에서 나갑니다. 이런 비용이 연 2%라면 펀드가 시장과 같은 성과를 내도 투자자는 2%덜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이기려고 자주 사고 팔면 거래 비용과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결국 비용이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보글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1975년 보글은 벵가드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역사적인 상품을 내놓습니다. 세계 최초의 개인 투자자용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평균을 그대로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특정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을 시가총액 비율대로 사는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분석하고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자주 사고 팔 필요도 없으니 거래 비용도 적습니다. 처음에 월가는 보글을 비웃었습니다. 평균에 만족하는 펀드라니 투자자들이 왜 그런 것을 사겠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미국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1등을 추구하는 나라인데 평균을 목표로 하다니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학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가 평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의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이 됩니다. 비용이 높은 펀드일수록 투자자 수익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비용이 가장 낮은 인덱스 펀드가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보글의 편이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기간을 놓고 보면 80%가 넘는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보다 성과가 나빴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덱스 펀드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글이 세운 벵가드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운용 자산이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보글의 철학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글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비용을 낮추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 보유하라. 그는 주식 시장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고 말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려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차라리 시장 전체를 사면 평균은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낮으면 그 평균이 대부분의 다른 투자자들보다 나은 성과가 됩니다. 보글은 또한 단순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가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복잡할수록 비용이 늘고 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흥분하지 말고 전문가의 예측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적립하면 됩니다. 이것이 월급쟁이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법입니다. 보글은 2019년 1월 16일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벵가드를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약 8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같은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 다른 금융인들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이제 다시 로널드 리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보글의 철학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 방식은 보글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비용을 낮추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 보유했습니다. 리드는 주로 배당을 지급하는 우량주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95개가 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프록터 앤드 갬블, 존슨 앤드 존슨, JP 모건 체이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대형주들이었고 수십 년간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주식들을 사서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리드가 특별히 뛰어난 종목 선정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포트폴리오 중에는 크게 성공한 종목도 있었지만 손실을 본 종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5개 종목에 분산 투자했기 때문에 한두 종목이 실패해도 전체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분산 투자의 힘입니다. 개별 종목의 위험을 줄이면서 시장 전체의 성장 과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리드의 또 다른 비결은 극단적인 검소함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적게 쓰는 것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옷은 해질 때까지 입었고 차는 중고로 샀습니다.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고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이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드에게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구, 독서, 산책 같은 단순한 것들에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낀 돈을 투자해서 미래의 자유를 샀습니다. 리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수입의 크기보다 저축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1억인 사람이 9,500만 원을 쓰고 500만 원을 저축한다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 2천만 원을 쓰고 2천만 원을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고소득자가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면 생활 수준도 같이 높아져서 저축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과 여행. 이런 것들이 수입 증가분을 모두 잡아먹습니다. 이것을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리드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입이 아무리 작아도 일정 비율은 반드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조금 늘어도 생활 수준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수입은 고스란히 투자로 돌렸습니다. 이런 습관이 50년간 누적되니 800만 달러가 된 것입니다.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의 월급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앤 샤이버입니다. 그녀 역시 로널드 리드처럼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샤이버는 1893년에 태어나 1995년에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국세청에서 세무감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연봉은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재산은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억 원이었습니다. 샤이버는 1944년 51세의 나이에 5,000달러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8만 달러 정도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2,200만 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녀는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51년 동안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5,000달러가 2,200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4,400배가 넘는 수익입니다. 샤이버의 투자 방식도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투자한 종목들은 코카콜라, 펩시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쉐링플라우 같은 유명 기업들이었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고 사업이 안정적인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뉴스를 보고 흥분해서 사거나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유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팔지 않았고 급등해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샤이버는 리드와 마찬가지로 극도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사치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예시바 대학에 기부한 것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이 가난하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교육에 쓰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기부금은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로널드 리드와 앤 샤이버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입니다. 둘 다 특별한 직업이나 높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둘 다 검소하게 살면서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둘 다 배당금을 재투자했습니다. 둘 다 수십 년간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복리의 마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것이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기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복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라입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현상입니다. 달리와 비교하면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연 8% 달리로 30년 투자하면 원금 1,000만 원의 이자 2,400만 원이 붙어서 총 3,4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복리 투자하면 약 1억 원이 됩니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40년이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달리는 4,200만 원이지만 복리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5배가 넘습니다. 복리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투자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25살에 매달 3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한 사람과 35살에 시작한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연 8% 수익률로 65살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25살에 시작한 사람은 40년간 총 1억 4,400만 원을 투자하고 65살에 약 10억 5천만 원을 갖게 됩니다. 35살에 시작한 사람은 30년간 총 1억 800만 원을 투자하고 65살에 약 4억 5천만 원을 갖게 됩니다. 원금 차이는 3,600만 원에 불과한데 최종 자산 차이는 6억 원입니다. 10년 일찍 시작한 것의 가치가 6억 원인 셈입니다. 두 번째 기법은 자동화된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어느 순간 투자를 빼먹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투자됩니다. 또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살 때인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됩니다. 적립식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입니다. 주가가 높을 때는 적은 수량을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은 수량을 삽니다. 같은 금액으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 물론 시장이 계속 상승만 한다면 처음에 목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립식 투자는 위험을 관리하면서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법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라입니다. 존 보글이 가르친 것처럼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는 장기적으로 인덱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비용 때문입니다. 연 1%의 비용 차이가 30년이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연 8% 수익률로 30년 투자하면 1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연 1%라서 실제 수익률이 7%라면 7,600만 원이 됩니다. 비용이 2%라서 실제 수익률이 6%라면 5,700만 원입니다. 2% 비용 차이가 30년 후 4,300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인덱스 펀드의 비용은 보통 0.1% 이하입니다. 어떤 것들은 0.03%까지 낮습니다. 반면 액티브 펀드는 1%에서 2%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개별 종목을 분석하고 선택하는 것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는 월급쟁이에게 인덱스 펀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면서 비용은 최소화하고 꾸준히 적립하면 됩니다. 네 번째 기법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라입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면 복리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면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 주식에서 또 배당이 나옵니다.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자산이 불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총수익의 상당 부분은 배당금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총수익 중 약 40%가 배당금과 배당 재투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가 상승만으로는 절반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배당을 무시하면 수익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널드 리드와 앤 샤이버가 배당주에 집중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기법은 분산 투자로 위험을 관리하라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훌륭한 기업도 경영 실수, 산업 변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종목에 모든 것을 걸면 그 종목이 실패할 때 전부를 잃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면 일부가 실패해도 나머지가 이를 상쇄합니다. 로널드 리드가 95개 종목에 분산 투자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분명히 손실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자동으로 수백, 수천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별 종목의 위험을 걱정할 필요 없이 시장 전체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법은 감정을 통제하라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의 뇌는 투자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흥분하고 주가가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아서 공포에 질립니다. 이 본능대로 행동하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은 50% 넘게 폭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시장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2009년 3월 저점에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후 10년간 4배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팔고 나간 사람들은 그 상승을 놓쳤습니다. 손실만 확정하고 회복의 과실은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원칙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매달 같은 금액을 적립한다는 원칙. 한 번 산 주식은 최소 10년은 보유한다는 원칙. 시장이 20% 하락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한다는 원칙. 이런 원칙을 미리 정해두고 감정이 요동칠 때도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일곱 번째 기법은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을 피하라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어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자주 외식합니다. 이것이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소득이 아무리 올라도 저축이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2배가 되어도 지출도 2배가 되면 여유 자금은 그대로입니다. 로널드 리드와 앤 샤이버는 이 함정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소득이 늘어도 생활 수준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검소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분이 고스란히 투자로 갔습니다. 물론 삶의 질을 전혀 높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오를 때 자동으로 지출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저축률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기법은 세금 혜택을 활용하라입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상품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하면 같은 수익률이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세금 혜택 상품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일반 계좌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있으니 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또한 장기 보유하면 매매할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 장기 보유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도 세금입니다.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세금까지 복리로 불릴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법은 수입을 늘리는 노력도 함께 하라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0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늘릴 수 있습니다. 본업에서 승진하거나 이직해서 연봉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킬을 개발해서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날 때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1,000만 원 올랐다면 최소 절반인 500만 원은 투자 증가분으로 돌리세요. 수입 증가의 혜택을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투자에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삶의 질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투자금도 늘어납니다. 열 번째 기법은 지금 시작하라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기법들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시장이 항상 불안해 보이고 개인 상황도 항상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다 세월만 흘러갑니다. 로널드 리드는 특별한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앤 샤이버도 51살에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넘게 꾸준히 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10년의 복리 효과를 누립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시작하면 그 10년의 복리는 영원히 놓칩니다. 가장 좋은 투자 시기는 20년 전이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존 보글, 로널드 리드, 앤 샤이버의 이야기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투자 기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강력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의 차이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적립식 투자로 꾸준히 투자하세요.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드세요. 매달 월급일에 자동으로 투자되게 설정하면 됩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는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합니다. 비용이 낮은 인덱스 펀드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 배당금은 재투자하세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분산 투자로 위험을 관리하세요. 한 종목에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감정을 통제하세요. 공포와 탐욕은 투자의 적입니다. 미리 원칙을 정해두고 원칙을 따르세요.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을 피하세요. 소득이 늘어도 저축률을 유지하거나 높이세요. 세금 혜택 상품을 활용하세요. 수입을 늘리는 노력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작하세요.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널드 리드와 앤 샤이버가 증명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높은 수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원칙과 그것을 지키는 인내심입니다. 매달 조금씩 수십 년간 꾸준히. 이것이 복리의 마법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투자 계좌를 개설하세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됩니다. 이미 계좌가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둘째, 매달 투자할 금액을 정하세요. 월급의 10%를 목표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달만 버티면 적응됩니다. 셋째,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월급일 다음 날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체되게 하세요. 넷째,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세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펀드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배당금 자동 재투자를 설정하세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매달 자동으로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냥 두는 것.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을 수십 년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극소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것을 계기로 복리의 마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로널드 리드는 주유소 직원이었습니다. 앤 샤이버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와 지속하는 인내입니다. 복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시간도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군은 여러분이 먼저 행동해야만 함께해 줍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월급쟁이에서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복리의 마법이 나머지를 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상위 10%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면 상위 1%가 됩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